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할렐루야. 나의 생명 마치 너날 저번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편 119편 146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다. 아멘. 부르짖을 적에는 적어도 어떤 증거가 있어서 부르짖습니다. 아무나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어렵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요, 기도 못하는 사람 훨씬 많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요, 그게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요, 사실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자체가 내가 기도한다 할 때, 그리고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는 것은요, 뭔지 모르지만 증거, 뭔가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것도 증거니까 다른 사람의 본을 보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 하면 기도해서 또 내가 이걸 문제 풀어볼까? 그럴 때 그 증거죠. 그럴 때 기도인 거예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붙잡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응답은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응답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증거를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한 걸 통해서, 내가 바른 걸 통해서 이게 잘 되든 그 기도한 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음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 삶하고 연결해서 적은 어떤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 정결학하는 내용에 지금 우리가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 이런 건 일종의 부르짖음이에요. 왜냐면 완전히 다 이룬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자, 이런 데 참여하자라고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르짖는 거. 그런데 앞에 어떤 증거가 있었느냐? 요럴 만큼 부르짖을 상황이 지금 되는 상황이 지금 분명하다. 어마어마한 지금 인류 전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분명하냐? 여기에 걸맞도록 분명하게 모든 인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게 있다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2012년에 1945년에 회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한 몇십 년 지났는데 70년 지나가서 보니까 2012년 보니까 전 세계에서요 손 못 댈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지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70년에 갑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전 세계에서 손도 못 대고 함부로 말을 뻥끗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력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한 증거다. 이걸요 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이스라엘이 1945년에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뚱뚱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거는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노동시장이라는 큰 일을 교회 이름으로 나타낼 때, 나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의 증거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 안 붙잡지만 그걸 붙잡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마치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도대체 그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뭉쳐서 100년도 살지 못한 사람이 2500년 동안 우리나라다 이스라엘이라 하고 모일 수 있었느냐. 11조라고 하는, 딱 11조란 말은 안 해도 11조 정신에 들어가는 그 구조가 있다는 거야.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할 것 없이 동참했던 2500년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교회 노동시장 나아가는 걸음에 단순하게 교회 노동시장에서 나가자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형태를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모델을 통해서 온 인류라 이거 전부 다 동참하게 하고 인류 전체에게 나름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하나의 동력을 구성하는 이스라엘 자체가 가졌던 그 기능처럼 나라 없는 기간 동안에 보냈던 이스라엘 사회가 가졌던 그 기능처럼 전 인류가 그런 하나의 동력으로 남들이 인정하든 그걸 기다리고 그걸 좀 바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하게 인류 사회는 2012년을 기준해서 볼 때 지금처럼 해서 많이 가지고 많은 걸 획득하고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리더해야 되는 그 어떤 고정관념에 그 올라가는 이 위치가 있던 위치에 위에 있는 곡선 그에 반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 그거하고 반대의 어떤 개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교회 노동시장은 인류 전체의 걸음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삶 자체는요 이거는 탄탄한 2500년이 보장되어 있던 것처럼 이게 아주 탄탄하게 보장되는 그런 구조의 사회적인 구조를 형성하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11조에다가 사회적 기업 이 제도를 갖고 나가는데 다시 7가지 군으로 우선 그 군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7가지 군의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패턴을요 다 수용은 못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위에 가는 거는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밑으로 갈 수 있는 밑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고 밑으로 가니까 그렇지만은 생활 삶의 터전은 2500년의 이스라엘이 보장되는 것처럼 분명한 보장이 되는 그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했던 내용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으로서 2012년부터 나오는 것은 사회적 기업 형태요. 그거 아닌 다른 형태의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그 이전까지 했던 형태 또 앞으로도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병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병행된다고 해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같이 합류시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복지형이다. 복지형은 종국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한든지 안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터전 나름대로 어떤 그 기본 형태를 이렇게 복지를 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교회가 같이 동참하면서 복지형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가는 것은 철저히 낮은 자리로서 사회적 기업 자체에 대한 그거하고 차별돼야 된다.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7가지 군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는 공장 첫 번째 군 공장 제조업 이제 요거는 일종의 기업이죠.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법인이다. 안 그러면
개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 기업, 개인 사업체냐, 안 그러면 법인 기업체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지금도 그 구분하는데, 바로 1번은, 이 첫 번째 구는, 법인 형태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지만은, 사실은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요것이 있느냐, 요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7가지의 이 군이 어떤 지역이면 지역, 어떤 행정단위 안에, 행정구역 안에 이게 설립이 됐다 안 됐다 다른 거 없더라도 다른 것이 7가지 군에서 아직까지 미비해서 뭐 몇몇 군은 있고 몇몇 군은 없다 해서 이렇게 이빨 빠진 듯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군이요 있어야 된다. 이게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그 지역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어떤 센터라든지 어떤 그 활동이 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없고 첫 번째 군이 없고 나머지 군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세워졌단 말을 못해요. 왜냐면 요 1번 군 안에 여기 형성되어져야 사실은 2번, 3번 해서 7번까지를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1번 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조직이 안 되면 그것 자체를 넘겨주질 않아요. 이런 거는 미리 알려줘야 돼요. 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참 규약이면 규약 뭘 만들어서 보험회사 약관처럼 뭐든지 회사 꺼내서 약관처럼 다 만들어서 넘겨줄 텐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요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공장이라고 하는 이 기업 단위에 이것이 세우려고 서로가 힘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서야 여기서 운영하는 이 기업적인 이런 관리 체계 자체가 나중에 다른 7가지 전체에요 영향을 일정하게 그리고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여기 있다니까.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군마다 또 늘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개인업이요 개인업. 사업이잖아 사업체라 그래요 사업체. 1번은 기업체가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2번은 사업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번, 2번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나는 11조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끌어가는 사람과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거 다 이게 지금 요 군 안에서 전체 7군이 다 관계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내가 돈을 냈다. 돈을 내고 월급 주고 월급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기가 살아간 생활비는 딴 데서 나오네요. 딴 데서. 개인이 생활비는 그 사람이 주어지는 대로 이런 조직 속에서요. 딴 데서 나온다. 딴 데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자금도 본인이 내서 내가 이 내 사업이다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지원받아갖고 지원 체계를 형성해갖고 거기서 돈을 쿡쿡쿡.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요. 이게 파동이 없는 거예요. 기업은 기업대로 여러 가지 조직 단체의 것이 개인이 뭐 운영을 잘해서 넘어진다. 아니 운영을 잘해서 뭐 성장하는 거야. 뭐 성장하겠지만은 그 성장하는 것도 한계를 두고 어느 이상은요 절대 성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너무 성장해갖고 나중에 찌그덕거리지 않도록 그런 거를 1번 있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요건 요 정도까지 하라, 요건 요 정도에 관리를 해줘서 서로 밸런스를 가지고 일정하게 서로 성장을 하면 같이 사회적인 전체 반응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약해지면 같이 약해지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많은 삶을 동참하게 하면 그런 데 주력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약하고 병든 사람들, 취약계층에 있는 자들이 사회적 기업이니까 구직이나 이런 그 사회적 활동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을 키운다. 어떤 상점을 키운다. 이거를 하면요. 밑에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요. 우리가 다 몰두를 봐요. 기업 키우는 그때 정신 쓰느라고. 그런 걸 한계를 두면서 안에 들어오는 공동체 여러 가지 관계에 오히려 지어가는 그런 쪽이다. 그건 중요한 거는 서로 돈을 주고 월급을 받는 그런 관계는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에도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거 개인업을 지원하는데, 아무나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한테 아무나 주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군을 만드는 거야. 첫 번째 군, 2번 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식당을 주란다, 식당을. 식당업이에요, 식당업.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뭐냐면, 먹는 것을, 이걸 어떻게든 확보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 좋은데, 먹는 것은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구조를 여기다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관계되고, 나중에 우리가 농사 오거리도 나오겠지만, 바로 그런 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도시에서 식당업을 한다? 그러면 그 구조가, 식당의 원재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농사 오거리에서 식당에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그래서 식당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식당업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거는 식당업이 있어져야 농촌에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소비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계속 유통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재료 구입과 또 유통이라고 하는, 농산물의 유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요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이게 개인업을 키우는 거하고 농사오거리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다. 또 그 두 가지만 연결되는 건 아닌데 다른 것도 연결되지만 일단 이게 식당 개인업에는, 개인업 지원군에는 개인 식당을 주란다. 개인 식당이라고 해서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종업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반드시 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환이 되니까. 한 사람은 직장 사장하고 관계해서 인계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다음 세대에 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은 자기도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해야지. 계속 키워야죠. 자기 역량을 잡고 키워야죠.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계를 받을 사람과 또 나가서 사업을 낼 사람이 요 두 가지가요 항상 병행이 되면서 개인업이 유지되니까, 그러고 개인의 어떤 급료는 자기가 또 다른 데서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걱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리고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1번 군에 있는 이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개인 식당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AS 대리점입니다. AS 대리점도 가능하고 AS 업이로 가능하고 AS업. AS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AS업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우리 예를 들면 그래요. 삼성전자, LG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참 두 업체가 이렇게 경쟁업체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이게 크게 어떤 차이가 보이냐면요. AS에 대해서, AS. 가보면 돼요, 가보면. 차이가 있어요. AS, LG 대리점에 가보고, 전자제품하고 이렇게 가전제품하고 하는 거하고, 삼성에서 가보면 알아요. 어느 회사의 에이스가 뭔지 모르게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 회사는 조금 다른 데하고 좀 다른데, 조금 떨어지는데, 그리고 LG, 삼성 빼고 나면은 사실은 AS에 대해서요, 거의 약해요. 약하다는 것은 AS 시스템 자체를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이것이 어떤 인건비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대리점 형태도 아니고 이상하게 한 거 좀 퍼져 있거든요. 이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AS라고 하는 그 기술계통이죠. 아까 그는 농사계통이지만 이건 완전 기술계통. 그리고 이거 자체는 시스템을 잘 잡아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서로 간에 참 유동적으로 이게 관계되는 내용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나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지금 우리도 지금 컴퓨터 지금 있지만은, AS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술이 좋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거한테 오기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그 사람이 이런 잘하는 거 알아갖고 놓지는 못하겠는데,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지. 전에는 부르면은, 내일 언제 갑니다고 금방 약속이 되는데, 지금은
전화를 2번이나 해도 말이죠. 내일 올똥말똥. 내일 스케줄 봐야 한다고 이러는. 이걸 바꾸자니 그렇고, 안 바꾸자니 그렇고, 응? 이거 참 진퇴양난의 그런 입장이었어요.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어떤 계기는 되지만, 이게 AS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 AS를 받은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난감한 문제예요. 근데 이 난감한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응? 기업은 기업대로 AS 받아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AS의 대리점, AS 업종, 요것을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쪽 분야다. 모든 분야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먹는 게라 그래도 음식이라 그래도요, 체인점 같은 건 안 됩니다. 체인점. 커피 이런 건 안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집에서 먹는, 누구나 먹는 그런 음식 쪽으로, 그러고 너무 특화되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이런 음식보다도 너무 보편적인 거, 그런 쪽으로 해갖고, 맛있게 해가지고, 손님들하고 말이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탄탄하게 자리를 10년, 20년, 100년, 200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해야지. 좀 특별히 맛있다고 해서 소문 좀 났다가 조금 지나면 스르륵 가라앉아 빼고. 체인점은 절대 안 된다. 체인점은 어떤 품목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다. 체인점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체인점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에 대부분이 체인점을 위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죠. 그 돈들이 그렇게 나가는 만큼 결국 알고 보면은 밑바닥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오는 게 없는 게요.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 쪽으로 해야 된다. AS는 그런 쪽에서 요거는 기계 분야다. 농사 분야냐? 이거는 기계 분야다. 이런 거고. 그러면 AS보다 조금 더 이제 기계는 기계면서도 개인 식당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농기계는 이게 분명히 대리점 형태를 이거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이래 하는 것도 형성되겠지만요. 이게 언젠가는 농기계 전체의 대리점이 형성되어서 여기서 운영하는 대리점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일정하게 해가지고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라도 여기서 운영하는 농기계 대리점에 나오는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이게 신뢰가 돼야 돼. 사회적인 전체 기준이 돼야 돼. 지금은 다른 거하고 모르게, 다른 거하고 달리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지원비 때문에 지원비로 인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이것 때문에요. 농기계 시장이 이 시장 가격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이래 부르면 이렇고 저기서 부르면 저렇고 같은 그 회사 메이커라도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 부른다. 다른 지역에 가면 가격이 달라요. 그래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농자금을 받아갖고 구입하는 것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 가격이 책정 안 돼 있어요. 지 마음대로 제일 어둡고 제일 지저분하다 가지고 돈은 수천만 원 들어가는 장비를 하면서도 농기계 시장은 엉망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농사 짓는 이 형태가 낙후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농자금을 지원하는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지원한 정책은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농협의 기능이라든지 농협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런 융자금 결정하고 하는데요. 농협의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만날 농자금 지원받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원받아갖고 뭘 하겠다. 이거부터 제일 먼저 앞선다니까. 자세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립적으로 은행이 융자 안 받고 내가 농사 지어보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뭐가 농사가 발전이 있겠어요. 자기 돈 안 들어가고 국가 주는 돈 받아야 내가 일하겠다 하는데 만날 어떻게 하면 돈 받지 않은 그 국리를 써가지고 기술은 키우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 있다니까.
오늘 또 요거 이야기하다가 막 다 지나가 버렸네. 이번 군 이렇게 준비해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